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득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가 파월의 발언으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또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했냐? 자,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개최한 화상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이 하나의 금리를 주시하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를 안 했죠. 그래서 또 국고채 10년물이 오전 기준으로서 최종 호가 수익률이 2%를 넘어섰죠.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이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음에 따라서 금융시장에는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죠. 보시면 미국의 다우존스거든요. 다우존스가 1.12% 하락으로 마감인데요. 보면 장중에 마이너스 2.3%까지 급락합니다. 그렇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마이너스 3.4% 급락하고 마이너스 2.1% 급락으로 마감합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2.5% 급락하다가 결국은 1.3% 하락 급락으로 마감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6% 급락을 하고, 그 다음에 종가는 마이너스 4.8%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급락한 이유가 파월 의장이 뭔가 이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인 액션을 기대할 줄 알았는데 그냥 금융시장 전반을 주시하고 있다라 해서 실망 매물이 나왔죠. 실망 매물. 미국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초반에는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인데요. 월 분봉을 보시면요. 장 초반은 우리도 이렇게 급락을 하죠. 급락을 하는데, 근데 중국 시장이 열리고,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가 한 6%다. 그리고 리커창 총리가 나와가지고 유동성을 충분한 수준까지 유지를 하겠다라는 이 두 가지 호재가 나오면서 시장이 오전 10시 이후부터 급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장중에 마이너스 2%까지 급락을 했죠. 급락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반등을 하더니 결국에는 0.57%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61선 터치를 하고 올라왔고, 지금의 코스피 모습을 보시면 여기 하단은 한 이 정도죠. 아니요, 2,970조. 그 다음에 상단은 3,200. 이 구간을 지금 박스권 구간에서 횡보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횡보라 조정을 하고 있는 장세고, 이런 장세가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이 변동성의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은 계속 박스권으로 갇혀 있다. 근데 결국은 보면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뭐죠? 금리가 상승합니다.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경기 회복. 그렇죠? 경기가 회복되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주가가 상승합니다. 저는 이 금리 상승이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 저는 과도기라고 보는 거죠. 과도기.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심하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조정이 마무리되면 확률상 다시 우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런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2%가 급락했죠. 코스닥 분봉을 보시면 장 초반에 이렇게 딱 급락을 합니다. 하고 나서 중국 증시가 열리고 호재가 열리면서 딱 반등을 하죠. 그래서 코스닥은 여기 121선
121선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밑꼬리 달고 마이너스 2.9%로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은 지금 121선까지 밀려있죠. 아무래도 그 중소형주는요, 상승할 때는 상승폭이 큽니다. 근데 하락할 때도 하락폭이 큽니다. 이게 변동성이 큰 거거든요. 중소형주라서. 그래서 지금 121선까지 내려왔지만 코스피가 돌아서면 코스닥도 같이 돌아서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지수가 급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상승을 했죠. 그래서 장중에 1133원까지 갔죠. 1133원. 33원. 한 요 정도, 이제 한 이 정도 구간이라고 하면 저는 여기서는 환율이 이제는 안정을 찾을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율.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올라가지 않고 뭐 횡보를 하거나 이제 하락세를 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환율이 진짜 시장이 갑작스러운 또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급반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보다는 이렇게 횡보하거나 조정하면서 우하향하는 흐름이 저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지금 그 화면은 고객 예탁금입니다. 고객 예탁금. 자, 고객 예탁금 그래프를 보면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급락하는 시점이 한 3월 달에 이때가 고객 예탁금이 30조였거든요. 예, 이때가 30조였죠. 30조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올라가다가 작년 이때가 언제냐면 작년 9월달 이때가 30조, 이때가 60조였죠. 예탁금이 이때 2배가 늘어납니다. 자, 이게 지금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와버렸죠. 유동성 장세.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탁금도 이렇게 늘어나 버렸죠. 60조까지 2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정을 하죠. 작년에 한 2, 3개월 조정하죠. 조정할 때 어떻게 됐냐? 자, 60조가 그러면 얼마까지 떨어졌냐? 47조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무려 이 구간에서, 이 조정 구간에서 예탁금이 13조가 날라갔죠. 그리고 나서 또 지수가 상승하니까 또 올라갑니다. 50조에서 그러면은 74조까지 올라가죠. 이 구간에 또 상승률이 크죠. 예탁금이. 근데 자, 지수 어떤 모습이죠? 1월 11일 날 꼭지를 찍고 지수가 지금 변동성이 크죠. 급락, 급락하면 이런 변동성이 커지면서 예탁금이 쭉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75조까지 갔던 게 지금은 63조. 자, 이 구간에서 지금 12조가 날아갔죠. 제가 왜 이런 그래프를 보여드리냐면요. 자, 그 지수 조정에 따라서 너무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거는 아무리 강세장이라 해도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강세장은 없습니다. 자, 올라가다가 쉬다가 이런 모습대로 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이클은. 자, 이런 구간을 여러분들은 일희일비 하지 말고 잘 버텨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큰 추세입니다. 큰 추세. 네. 그리고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주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큰 흐름으로 보셔야 되지, 그냥 조금 올라가면은 따라 붙고 좀 떨어지면은 또 무서워서 팔고, 이거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죠. 계속 여러분들의 잔고는 점점 이렇게 줄어듭니다.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인데 그냥 가만히 놔두면 손실 확정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못 간다고 팔고, 또 올라가는 거 잡았다가 또 고점 잡고, 또 고점 잡는 거 또 손절하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의 잔고는 계속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탁금 그래프를 보면 조정할 때 많이 예탁금이 빠지는 건 당연하긴 합니다. 근데 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큰 추세를 아시고, 자, 돈의 흐름을 아시고, 그 다음에 주도주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아셔가지고, 자, 추세가 꺾기 전까지, 큰 흐름상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하시는 전략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올해 즉 개인들이 26조를 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제일 많이 샀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1위는 삼성전자 13조 9천억을 샀습니다. 자, 2위도 삼성전자, 우선 삼성전자죠. 3등은 기아차 1조 6천억, 현대모비스 4등 1조 5천억, 5위 LG전자 1조 3천억, 6위 현대차 1조 2천억, 그리고 뭐 바이오도 샀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샀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작년에 1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죠. 지수가. 이때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합니다. 매수하고 지수가 좀 조정했죠. 1월 초에 고점 찍고 조정하면서 또 개인들이 매수를 합니다. 자, 물론 좋은 종목들이에요. 삼성전자, 뭐 기아차, 현대모비스 다 좋은 종목들입니다. 근데 개인들이 이렇게 주식을 사서 기다리고 있는데 요거를 단기간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줄까요? 저는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이라고 하면 좀 더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물론 갑자기 시장이 좋아져서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강하게 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개인이 이렇게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다는 것은 이런 종목들이 좀 무거운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종목들보다는 개인들이 많이 매수 안 한 좀 가벼운 종목들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한 달간, 최근 한 달간의 기관들의 순매수 보면, 기술주라든가 성장주를 팔고 경기민감주를 담았죠. 이 경기민감주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치주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주. 저퍼, 그 다음에 PBR 종목들이죠. 기관들이 최근에 S-오일 정유주 샀죠. 롯데케미칼 화학주 샀죠. 그 다음에 KT, 신세계, 그 다음에 OCI, 그 다음 포스코 철강, 그러니까 금융, 이런 종목들을 샀죠. 근데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시장의 주도주는 뭐예요? 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 그 다음에 친환경차입니다. 친환경차에 뭐 배터리도 들어가고 친환경차를 생산하는 업체도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주도주예요. 이 주도주들이 지금 쉬고 있거든요. 쉬면서 이 자금들이 빠져나가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던 가치주로 가는 겁니다. 가치주. 근데 시장이 다시 상승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가치주에 있는 자금들이 다시 성장주로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가는 이 가치주들, 이 종목들 중에서 많이 올라가는 분들을 또 쫓아가서 매매를 하면 또 고점에 물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이 가치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저는 결국에는 시장이 돌아서면 이 반도체, 친환경차 이런 기존의 주도주들이 다시 시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청약을 받고 있죠. 그래서 기관들이 지금 1000조가 몰렸답니다. 1000억이네, 1000억. 1000억. 여긴 말 잘못해서 1000억. 자, 근데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뭐냐 보면은 코로나 백신. 코로나 백신 전문 기업으로 코로나 백신을 생산하고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많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일반 청약을 받아가지고 이 SK 바이오스의 주식을 사는 거는 좀 더 괜찮아요. 왜? 청약을 받는다는 거는 아무래도 주가를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싸게 살 수 있는데, 이 청약 받지 않고 주가가 상장을 해가지고 갑자기 튀어오른다, 이런 것들 사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이 SK 사이언스 청약 관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청약을 하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청약을 하면 이렇게 경쟁률을 실하면 몇 주 못 받습니다. 근데 청약을 못 받았다고 이게 상장 주식이 갑자기 막 이렇게 급등한다고 해서 따라가면 여기에는 이미 다 거품이 껴있죠. 이미 거품이 껴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거품이 껴있는데 만약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쭈루룩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신규 상장주 있잖아요. 신규 상장주는 거의 웬만하면 매매를 안 합니다. 이 신규 상장할 때 거품이 많이 껴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품 빼는 작업들이 상당 기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 계속해서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가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경쟁하는 거죠. 설비 투자. 삼성전자는 올해 설비 투자 최대 한 38조, 전년 대비 한 20% 이상이죠. SK 하이닉스도 10조. 그 중에서 EUV 극자외선 공정에 들어가는 EUV 장비를 구입하는데 4조 7천억 썼고, TSMC도 역대 최대 31조를 투자하고 미국 투자도 진행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반도체 투자를 하냐 보시면요. 아까 말했죠. 올해 차량용 반도체 등의 반도체 공급난. 수요는 엄청나게 많아요. 수요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갑니다. 그로 인해서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나타나죠. 왜 이렇게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나타나냐면, 앞으로 성장 산업들, AI가 될 수도 있고, AI,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클라우드가 확산되면서 서버가 많이 들어가죠. 서버 반도체. 그 다음에 IoT, 사물 인터넷 들어가고. 이런 각종 이런 성장 산업에 반도체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딸린 겁니다. 지금 일반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없어가지고 차를 생산 못한다 그러죠. 이런 현상은 단기간에 끝날 현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기업들이 막대한 설비 투자를 해서 그 시스템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제품을 생산해야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거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그 다음에 TSMC가 엄청나게 설비 투자를 합니다. 설비 투자하고 공장을 지어요. 공장을 지으면 제일 먼저 뭐가 들을까요? 장비 발주하겠죠. 장비 발주합니다. 그죠? 장비 발주하고 그 다음에 부품이라든가 소재 발주합니다. 공장이 다 지어지면 이제 부품하고 소재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장비, 부품, 소재 기업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 중에 실적이 앞으로 성장세가 높은데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물론 주가가 빠져서 뭐 좀 고민도 되겠죠.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현재 주가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가만 앞으로 이 기업의 미래 성장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돈 있으면 아무래도 더 사고 싶겠죠. 성장 가치 대비.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올해 계속 이어지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것들 이 성장 산업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5G 장비주들이 좀 반등을 했죠. 그동안 많이 빠졌죠. 5G 장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가 메리트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졌냐면 삼성전자가 미국 AT&T 수주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수주를 못했죠. 그러면서 악재가 반영됐는데 그로 인해서 5G가 약세를 보였죠.
근데 보시면 자, 2분기부터 국내 통신 3사가 본격적으로 발주하죠. 그럼 이때부터 수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보면 자, 인도나 유럽 등에서 삼성이나 노키아 관련 수주 소식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당장은 수주권도 없고 그래서 실적이 별로 안 좋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5G는 꼭 해야 되는 거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2022년 내년까지는 고점을 높이며 추세가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2022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이 5G 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망을 좋게 보고 있고, 근데 5G 지금 너무 많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영상에 들어봤으면 5G 종목에 투자하고 싶어도 10% 이하로만 투자하세요. 이하로만. 지금 아직은 추세가 돌아가는 게 없기 때문에 이하로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도 변동성이 커지면서 힘든 시장을 보냈는데요. 앞으로 실적 성장하는 종목을 매수하셨다면 변동성 장세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에는 주식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